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아빠입니다. 오늘은 목동 재건축을 먼저 시작한 여의도 압구정보다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동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로서 현재 목동 재건축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요즘 목동 재건축 진행 사항을 보면 좀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하면 먼저 재건축을 시작한 여의도 압구정보다 먼저 재건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좀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이유를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에 입주까지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10년, 15년, 어떤 사람은 20년이 돼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봐왔던 그런 재건축과 현재 시작하는 재건축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점이 다르냐 하면 이번에 서울시장이 바뀌고 난 후에 서울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정비구역에 대한 기간 단축인데요. 원래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을 추진하게 되어 있고요. 예전에는 그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통기획이라는 게 생겨서 그 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재건축 시간을 3년 정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목동 대부분의 단지들이 정비구역 신청 동의율 3분의 2에 가까운 60% 이상의 동의율을 얻고 있는 단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정비구역 신청이 들어갈 거고요. 2년 안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단계 중에서 원래는 시행사를 선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는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난 이후에 진행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일자로 국회를 통과한 도정법을 보면 공공시행자나 신탁업체가 사업을 진행 시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때부터 바로 시행사를 선정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즉 조합 설립 추진과 시행사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2년 정도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 속도가 빠른 단지들은 기존의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서 5년 정도 기간을 앞당길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이렇게 서울시나 국회나 모든 이런 여건들이 재건축 속도를 앞당기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것과 더불어 목동 같은 경우는 타 단지들보다 속도가 빨리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에 저희 단지도 정비구역 추진을 위한 그런 동의서를 걷고 있는데 생각보다 동의율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도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동과 여의도도 사실은 속도 차이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목동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뛰어난 단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수익성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부담이 된다, 그 돈을 낼 수가 없다 해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목동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사람마다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좀 다르겠지만 신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싶다, 기존 조합원 방식으로 추진하고 싶다, 이렇게 갈리는 경우는 있어도 나는 재건축은 싫어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을 위한 단계가 그 어떤 곳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라는 게 결국 돈 문제와 연관이 되잖아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나가고 부담이 되면 반대하시는 분들 막 생기고 판을 뒤엎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목동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잡음이 거의 없는 편이기는 합니다. 또한 목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안전진단 규제로 인해 가지고 재건축을 진행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진행을 하지를 못했었거든요. 목동 소유자분들은 지금 안전진단 규제로 인해서 재건축이 많이 밀렸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이 급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느긋하게 지켜보자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좀 빠르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대학교 가기 전에 놀지도 못하고 공부만 한 학생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막상 대학교 가서 너무 많은 자유가 주어지다 보면 심하게 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전에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들이 안전진단 통과된 이후에 폭발해가지고 조금 진행이 빠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는 압구정하고는 다르게 통합 재건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지별로 재건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협화음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합 재건축을 추진했을 때는 어떤 단지는 분명히 손해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대지 지분이 많은 단지들이 좀 양보를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대형 평수인 단지가 좀 손해를 보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는데, 목동 같은 경우는 이제 단지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 조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동의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데, 목동은 뭐 한강변에 위치해 있지도 않고 어떤 산이나 어떤 특정 뷰가 있는 그런 단지들은 굉장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 같은 한강변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접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적게는 몇 억, 많게는 10억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그 같은 자리에 아파트를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체 동의율도 중요하지만 한 동의 동의율도 중요하거든요. 한 동에 50% 이상 동의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특정 동에서 우리는 이거 인정 못한다 라고 해버리면 재건축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위치한 동가, 그렇지 않은 동가의 그런 기싸움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목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아파트가 지어지던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 간의 그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목동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대형 상가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조그만 규모의 상가거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외곽 쪽에 있는 그런 상가가 많기 때문에 상가에 대한 그런 이슈도 굉장히 좀 적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군지이기 때문에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소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목동 소형평수 같은 경우는 30, 40대가 소유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보다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하신 부분도 있고, 좀 불편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또 고집이 있거든요. 아주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살 거다, 뭐 더 좋은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하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지하 주차장이 없고 뭐 복도식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일수록 소득이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좀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축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고 빨리 재건축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톡방이라든지 커뮤니티 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큽니다. 단톡방 속에서 이미 많은 조합원들이 모여 있고요. 예전에 비해서 동의서를 징수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단톡방에 뿌리면 정보가 금방 전달이 되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집을 다 찾아가거나 이거를 많이 알려야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단순해졌고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나중에는 뭐 전자서명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동의서를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뭐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동의율을 받기가 점점 더 쉬워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목동의 많은 예비 조합원들이 재건축은 속도전이라고 이제 강하게 생각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 음마아파트나 잠실주공 5단지나 반포주공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재건축을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재건축이 안 됐잖아요. 심지어 뭐 20년이 넘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속도에서 밀리면 20년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우리 조합원에 대한 많은 요구사항을 요구하기보다는 객관적으로 이 요구사항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마인드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리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언급한 아직까지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은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서울시의 정책에 맞서는 그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컸거든요.
예를 들어서 30층 고도 제한이 있는데 우리는 뭐 50층 초고층을 지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동 소유자 분들은 시와의 그런 분쟁을 최소화하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좀 얻을 건 얻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목동 재건축 진행 사항을 보면 정비구역 지정 제한을 위한 소유주 3분의 2에 근접하는 동의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안에는 동의서 제출이 가능할 거라 보고요. 2년 안에 정비구역 지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의율이 올라가고 있는 속도를 보면 정비구역 지정 후 1년 안에 조합도 설립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부터 3년 안에 조합 설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탁 같은 방법으로 조합 설립 전에 시행사를 선정한 그런 단지들은 5년 안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나는 단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정부나 서울시에서의 그런 모든 정책 방향이 재건축 속도를 내는데 방향이 맞춰져 있고요. 또한 목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땅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수를 줄이는 그런 재건축이 아닌 평형을 늘리는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고, 또 목동은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업성으로만 보면 그 어느 곳보다 좋은 재건축 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목동 단지들이 여의도 압구정보다 속도가 빠를 수는 없겠지만 몇몇 단지들은 분명히 여의도 압구정보다 빠르게 재건축이 진행되는 단지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예측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에 목동 재건축 진행 소식들을 영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 부동산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목동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